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부동산 시장 알아보는 전문가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관심 가지고 계시는 것이 바로 아파트 청약 시장인데요.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 수석위원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간단히 한번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부동산 시장과 정책 관련된 연구 분석하고 있고요. 저희 농협은행에 이제 올백 자문센터라고 있는데 그 안에 이제 부동산 세무 금융 분야가 있거든요. 그 중에서 부동산 자산에 대해서 고객들 자문도 하고 고객 세미나 같은 업무들 진행하고 있는 김효선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 위원님 모시고 부동산 청약 시장 어떤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간단히 요새 청약 시장 분위기 어떤지 한번 짚고 넘어갈까요? 네, 요즘에 그 상반기 때 주택 거래, 특히 아파트 위주로 거래가 좀 많이 늘어났잖아요. 거래량이 증가하고 또 가격이 상승하는 지역들도 서울 주요 중심 지역에서 점차적으로 지역이 확산돼서 지금은 전국 대부분 지역들이 구축도 상승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분위기가 청약 시장에도 이제 좀 그대로 옮겨간 그런 느낌이고요. 올해 주택가격 상승에 가장 큰 역할을 했던 게 아무래도 정책이잖아요. 네. 근데 그 정책이 올 초에, 연초에 바뀌었는데 바뀐 부분들이 대부분 규제지역 해제에 따른 그 뭐 청약 제도라던가 이런 것들이 완화가 된 건데 규제지역이 서울 쪽일수록 강했던 규제가 다 사라지니까 전국의 대부분 지역들이 뭐 동일한 규제를 받게 된 거죠. 그래서 구축과 마찬가지로 청약시장도 좀 주요 입지 위주로 수요자들이 굉장히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요. 그래서 최근에 청약시장 분위기는 굉장히 좀 양극화되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좋은 지역들은 굉장히 과열돼서 경쟁률도 높게 나타나고 있는 반면에 그렇지 않은 지역들은 미분양도 쌓이고 있고 악성 미분양이라고 불리는 중공업 미분양, 다 지었는데도 이제 분양이 안 되는 그런 곳들도 늘어나는 상황들도 생길 정도로 뭐 서울과 수도권, 그렇지 않은 지역들이 굉장히 좀 다른 분위기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먼저 서울부터 한번 짚고 넘어갈 건데요. 서울에서는 근데 많은 분들이 주목하는 게 분양가인데 분양가가 굉장히 높게 책정됐음에도 청약이 흥행을 많이 하고 있어요. 네. 저도 최근에 기사를 쓰다 보면 올해 최고 경쟁률 이런 거는 보통 다 서울에서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서울에서 분양가가 높았음에도 청약이 성공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조금 보시나요? 말씀하신 대로 지금 작년에 아마 분양가 상한제 지역이 대부분 폐지가 됐고 또 지금은 강남 3구, 소위 강남 3구랑 용산구를 제외한 전 지역이 분양가 상한제에서 벗어난 지역들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주변 시세에 거의 준하게 분양가는 올라가는 느낌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대로 서울 같은 경우에는 적어도 두 자릿수 이상의 청약 경쟁률을 기록하고 있거든요. 이게 약간은 좀 절판 느낌의 절판 마케팅 느낌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그런 심리가 좀 작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어떤 말씀이냐면은 지금 뭐 최근에 공급에 대한 대책들도 발표가 됐지만 그만큼 단기 공급이 굉장히 부족하다는 우려가 굉장히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실제로 인구수랑 세대수 대비해서 신축 주택을 계산을 해봐도 서울이 가장 공급이 부족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또 반면에 입지가 가장 좋은 곳도 서울이나 수도권 지역인데 거기에는 인구수 대비해서 신축이 계속 부족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우리나라 분들이 최근에는 신축에 대한 선호가 되게 높아졌는데 앞으로는 신축이 좀 더 이상 분양이 안 될 거라는 그런 좀 공포감도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분양가가 오를 수밖에 없는 환경이잖아요. 물가가 대부분 너무 많이 올랐고 뭐 인건비나 관련된 금리 뭐 이런 비용들이 다 높은 상황인데 분양가를 상한선을 두는 규제가 없어지다 보니까 이 비용들이 고스란히 이제 분양가에 반영이 되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말씀드린 공급에 대한 부족, 그런 우려들, 그리고 분양가는 앞으로 계속 오르면 올랐지 더 이상 낮아지지 않는다라는 심리적인 그런 부분들이 지금 이 경쟁률에 그대로 좀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특정 단지를 조금 말씀드리는 건 좀 그렇긴 한데 뭐 상도 푸르지오 클라베뉴 그리고 레미안 라그란데의 경우는 강북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전용 8사 기준 이제 분양가가 10억에서 11억 원 정도가 책정됐는데 그럼 이게 입지에 따른 그런 것보다 결국 추후에 가격 상승이 예상되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잡아야 된다라고 조금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건가요? 그 분양가를 굉장히 좀 기가 막히게 책정을 했어요. 이게
보면은 거의 시세에 준한 금액이긴 한데 네네. 이게 뭐 그렇다고 되게 저렴하다고도 판단할 수 네네네. 없고 또 굉장히 비싸다고도 할 수 없는 적정한 분양가를 정말 건설사에서 책정을 하셨더라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이제 신축이 좀 줄어들 것 같으니까 좀 브랜드도 있고 단지 규모가 좀 큰 데들은 그냥 안전하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시세에 좀 비슷하면. 네. 확실히 그렇습니다. 연초만 해도 고분양가 논란이라는 말이 계속 있었는데 서울에서는 이제는 고분양가 논란이라는 말이 아예 없어질 정도로 네. 이제는 분양가가 조금 많이 오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서울을 넘어가서 이제 침체가 깊었던 지방 청약 시장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네. 지방 청약 시장에서도 흥행이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네. 지방 청약 시장은 좀 어떤 수준을 나타내고 있는 건가요? 단지 이름을 말을 해도 네네네, 되나요? 상관없습니다. 몇 군데 좀 말씀드리면 부산의 엘코데이터 시티도 뭐 12대 1 정도, 그리고 푸르지오 서밋도 뭐 22대 1, 그리고 대전의 둔산 아이파크자에는 거의 68대 1 정도로 네. 굉장히 흥행한 성적으로 마감이 된 단지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들은 이제 과거에는 무조건 분양가 위주로 좀 청약을 했던 시대도 있었고 또 입지를 좀 보는 경우들도 있었는데 최근에는 수요자들이 다양한 것들을 다 보시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입지도 좋아야 되고 가격도 좀 괜찮아야 되고 그리고 뭐 요즘에는 시공사 이런 부실 좀 이슈도 있다 보니까 네. 시공 능력까지 좀 종합적으로 봤을 때 뭐 이 지역에 이 정도면 괜찮다 생각되는 것들은 분양을 많이 하는 거, 이렇게 청약을 많이 하시는 것 같고요. 지방의 좀 특징은 신도시보다는 주요 그 도심 지역의 재건축, 재개발 단지들이 네네. 좀 인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 말씀드린 부산 같은 경우도 재개발 지역이 전국에서 가장 많은 지역이거든요. 그리고 네. 굉장히 좀 구도심들이 많은데 여기도 재건축 재개발이 다 좀 지연되다 보니까 그 와중에 분양하고 있는 입지 좋은 재건축 단지들은 대부분 흥행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네, 확실히 부산 지역도 분위기가 바뀌었다고 생각이 드는 게 연초에 남천자이가 3천만 원에 분양이 됐는데 고분양가 논란으로 약간 무순위 청약까지 가는 시기고 있었는데 더비치 푸르지오 서밋이 분양을 했는데 이 남천자이보다 15% 높은 가격에 분양을 했음에도 이게 부산 최고 청약 경쟁률을 나타내면서 완판에 쉽게 성공을 해버렸습니다. 3,535만 원. 정말 이게 서울 강북이라고 해도 될 정도로 분양가가 정말 비싼데 네. 부산 시장도 이렇게 그럼 바뀌었다고 생각해도 되나요? 그만큼 그 앞서 서울을 말씀드릴 때 이제 얘기 나눈 것처럼 분양가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앞으로 좀 이게 굉장히 희소성이 있다라고 생각하기 네네. 때문에 고분양가라고 돼도 그냥 시세보다 뭐 월등하게 높지 않는다면은 이렇게 수요자들이 몰려드는 것 같아요. 그 부산이나 전국적인 좀 특징이 최근에 가격이 뭐 상승 전환한 부분들이 네. 좀 있었잖아요. 상승 전환된 아파트들을 준공 연수로 분석을 해보면 5년 이하의 아파트들이 월등히 많이 높아졌거든요. 특히나 뭐 부산 같은 경우도 아직까지 하락을 하고 있는 지역들도 5년 내의 아파트를 분석해보면 상승 전환을 했을 네. 정도예요. 근데 그만큼 신축에 대한 그런 굉장히 니즈가 강하고 그럼에도 최근에 여러 가지 물가가 높아졌는데 분양가는 또 뭐 무한대로 올릴 수 없으니까 네네네. 시공사들이 좀 분양을 늦추고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 와중에 청약하고 있는 단지들한테 수요자들이 몰릴 수밖에 없는 그런 분위기가 뭐 부산 지역에도 똑같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정말 신축에 대한 수요가 점차 늘어나고 있는데 그럼 청약 대기자분들은 사실상 무주택자라고 해도 되는데 그럼 이렇게 청약을 대기하시는 분들은 분양가에 대한 이런 생각, 접근이 조금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일단은 이제 민간 아파트 분양 가격이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어요. 이런 상황들은 올해 하반기에도 네. 지속될 걸로 예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분양가가 높아지는 게 거시경제적인 측면이랑 굉장히 연관성이 높은데 네. 이거는 뭐 정책적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니까 시간을 이제 지나도록 기다려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네. 근데 지금 뭐 시장에서 시세라고 불리는 형성된 가격들이랑 분양 가격이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 거기에 대한 좀 선별 작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영향으로 최근에는 구축들도 좀 상승하는 네. 모습들이 나타나곤 있지만 분양가 묻지마 분양 그냥 하는 것보다는 구축들 시세랑 비교해 보면서 어느 쪽이 더 유리할지 좀 따져보면서 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지금 가장 좀 사람들의 관심도가 높은 지역 중에 하나가 분상제 지역들, 공공택지 그렇죠. 지역들이거든요. 아무래도 뭐 이런 곳은
당첨되자마자 차익이 굉장히 크게 좀 보장이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냥 굉장히 많은 관심도가 있는데 지금은 이제 그 개인적으로는 DSR 규제라는 게 있잖아요. 네. 그게 40%는 거의 디폴트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중도금 대출이 나온다 하더라도 네. 잔금 때는 본인의 소득 그리고 부채 이런 것들에 따라서 잔금이 대출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현금 여력이 되시는지도 체크해 보셔야 되고 그리고 주변 시세랑 비교해서 좀 꼼꼼하게 선별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확실히 가계대출 쪼이기가 정부가 지금 많이 쪼이고 있는 상태라서 부동산 살 때도 가격이 많이 오른 만큼 대출을 많이 받아야 되는데 이거에 대한 선별적인 이런 생각도 많이 가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올해 말이나 내년 부동산 청약시장도 지금 분위기가 조금 계속 이어질까요? 좀 언제까지 좀 이런 시기가 올까요? 사실 고금리가 계속 유지되고 있고 네. 우리나라가 기준금리 인상을 멈췄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대출받기에는 이렇게 이자가 너무 센 느낌을 받고 있거든요.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올해 들어서 기준금리가 한 번도 안 올랐죠. 동결이었죠. 근데 작년에 비교했을 때 대출금리는 소폭 올랐거든요. 그리고 올해 이제 하반기부터는 그 특례보금자료론 같은 것들도 네. 굉장히 축소가 돼서 맞아요. 그냥 그 서민이 받을 수 있는 그 정책 대출에 해당이 안 된다고 한다면 그런 좀 저리의 고정금리도 지금 사라진 거거든요. 네. 근데 이게 과거에 외환위기나 이런 때처럼 금리를 한 번에 올렸다가 한 번에 또 인하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뭐 글로벌 중에서 우리만 지금 동결이 되고 있고 네, 그래서 맞습니다. 금리 인상에 대한 게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는 좀 보수적인 접근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이자 부담이나 지금 뭐 전쟁이나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한 건설비 이제 증가 네. 부분들 표준 건축비가 지금 600만 원대인데 건설회사 쪽 얘기를 이제 좀 나눠보면 보통 거의 한 3.3제곱미터당 1,000만 원 정도 수준으로는 건설비를 잡아야 된다고 하거든요. 네네네. 그러면은 사실 이 모든 비용이 분양가에 다 반영이 되는 거기 때문에 분양가는 당분간은 계속해서 올라갈 수밖에 없는 환경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토지비를 제한 비용들은 전국 다 동일하게 적용이 되잖아요. 네. 뭐 지방에 그 공사한다고 자재값이 맞아요. 싸지는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높아진 분양가를 감당할 수 있는 지역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양을 할 수 있겠지만 네. 그렇지 않은 지역들은 또다시 또 공급 신축이 부족할 수 있는 상황들이 펼쳐지기 때문에 이게 적어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이런 분위기가 이어질 거라고 판단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 최근에 뭐 한 반년 사이에 청약시장이 굉장히 달라졌는데 그렇다고 해서 꼭 지금 뭐 6개월, 1년 내에 청약을 통해서 내 집 마련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네, 맞습니다. 거기에 너무 떠밀려서 높은 분양가로 그냥 청약을 너무 기대하는 것보다는 지금 아직까지 이제 구축들도 가격이 괜찮은 뭐 고점 대비해서는 맞아요. 뭐 좀 저가로 나오는 매물들이 나오고 또 하반기 때는 2분기보다는 정책적으로 조금 규제가 있는 때라서 저가 매물이 또 나올 수는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이런 시기에는 청약이 제일 좋은 방법이긴 하나 얼마의 가격으로 매입하는지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네. 지금 이런 상황은 당분간 계속 될 거기 때문에 청약이랑 구축을 계속 비교해 보시면서 뭐 내 집 마련에 대한 계획을 세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부동산을 살 때 분석이 정말 중요한데 청약이더라도 분석을 좀 세세하게 들어가신 후에 청약을 좀 지원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닐까라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다면 올해 하반기나 내년에 좀 주목해야 될 청약 단지가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지금 구축도 그렇고 청약도 그렇고 양극화되고 있다라고 네. 초반에 말씀드렸는데 양극화라는 거는 입지에 따른 양극화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아무래도 지금 전국에서 가장 좋은 입지가 분양가가 제일 메리트가 네, 있습니다. 네, 분양가 상한제 지역 이제 말씀인데요. 강남 3구 쪽에 예정된 분양 물량들이 꽤 많습니다. 근데 그게 조금씩 지연이 되고는 있지만 뭐 대표적으로는 잠실 레미안 네. 아이파크가 이제 진주 아파트가 맞습니다. 재건축되는 네. 거잖아요. 여기가 총 2,678세대 중에서 578세대가 일반 분양으로 네. 예정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청담 3인 아파트 그 재건축인 청담, 네. 청담 르에도 분양을 앞두고 있는데 전용 8사 기준으로 19억에서 20억 중반대 정도 예상이 돼요. 네. 그러면 뭐 당첨되는 순간 거의 10억 정도 맞습니다. 이상의 네. 차익이 이제 네. 생기는 거라서 여기도 뭐 가점이 높으신 분들은 도전해 볼만 하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레미안 원펜타스.
네, 신반포 15차, 아파트 네. 네, 위주로 또 여기 말고도 많은 단지들이 분양을 기다리고 있는데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다 시세보다는 저렴한 가격으로 분양가가 나오다 보니까 이렇게 입지가 좋으면서도 시세의 한 70% 수준인 분양가 상한제 지역들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현금 여력이 좀 안 되시는 분들은 뉴홈이 있잖아요. 네. 네, 뉴홈이 이제 9월이랑 12월에 또 분양을 할 예정인데 이번 달에는 하남 교산이랑 이제 마곡 쪽 네, 그리고 네. 그 화성 동탄, 뭐 이런 주요 입지들, 네, 지금 분양이 예정돼 있고, 12월에는 이제 위례 지역이나 아니면 고양 창릉이나 뭐 남양주 왕숙 이런 3기 신도시 위주로 뉴홈이 진행되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시세보다 굉장히 저렴한 네. 가격에 공공택지 분양이기 때문에 가장 좋은 데들은 아무래도 입지도 괜찮고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는 이 지역들을 좀 눈여겨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뉴홈도 괜찮다고 생각을 한 게 청약을 받더라도 결국 대출 금리가 4% 중반, 뭐 잘 받아야 4% 초반 이렇게 나올 텐데 뉴홈은 아무래도 정부 정책이다 보니까 저리로 받을 수 있어서 이런 부분도 노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강남 3구와 용산구에 적용되고 있는 분양가 상한제 지역 청약을 주목하시는 것도 제일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청약 말고도 입주권이나 분양권을 사는 사람도 요즘 많이 늘고 있다고 하는데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어떤가요? 저희끼리 하는 얘기 중에 청약이 당첨되기 너무 힘드니까 가장 현명한 투자는 오히려 분양권을 좀 프리미엄 주고라도 사는 게 오히려 현명하지 않나 이런 얘기들 하거든요. 그러니까 청약이라는 제도는 어쨌든 그 서민들이 내 집 마련을 하도록 하기 위한 네. 국내만의 거의 제도이다 보니까 뭐 10%그 초반에 계약금만 있으면 중도금 대출부터 뭐 잔금까지 큰 어려움 없이 이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대구나 이렇게 좀 미분양 많은 지역들 분양권을 마이너스 P로 이제 사시는 분들도 많으시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분양권 전매 제한이 많이 완화가 됐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최대 10년이었던 게 이제 3년으로 좀 줄어든 부분들이 있고 강남에 있는 것들도 1년 안에 분양권 전매도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분양권을 이제 전매를 받아가지고 네. 매입을 하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그렇지만 이게 지금 실거주 의무가 아직 폐지가 안 됐어요. 맞습니다. 이게 네. 분양권을 팔았는데 내가 실거주 의무가 있기 때문에 실거주한 사람이 실거주를 해야 되는 이런 약간 최초 분양권자가 네. 딜레마가 있는 상태인데 그러면 맞습니다. 이거는 좀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그래서 이게 초반에 이게 1월 3일에 같이 나왔던 네. 건데 실거주 의무 폐지가 1월부터 지금 거의 뭐 9개월 동안 안 되니까 최근 들어서 또 분양권 거래가 조금 안 되고 있거든요. 근데 이번에 추석 전에 발표한 공급 대책에 보면은 이러한 부분들 아직까지 국회 입법 통과를 못한 것들을 조속히 하겠다라는 또 문구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적어도 올해 안은 되지 않을까 하는 예상은 있어서 이런 것들 활용하셔가지고 분양권 매입하는 거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저희는 이제 은행의 특성상 지방 고객들이 좀 많이 있어서 네. 지방 상담도 많이 다니는데 지방에 계시는 부모님들이 자식분들, 자녀분들 서울에 네. 보내놓고 주택을 또 서울에 있는 걸 사주고 싶어 하세요. 네네네네. 근데 그분들께 반가운 소식은 소위 줍줍이라고 하죠. 네. 네. 이런 미계약분이나 뭐 계약이 안 된 것들, 미분양 이런 것들이 가끔 이제 공고를 통해서 네. 소위 줍줍이라고 하는 매물들이 나오는데 원래는 해당 지역의 그 무주택자만 할 수 맞습니다. 있었거든요. 네네네. 근데 이게 지금은 이제 전국에 있는 다주택자도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성은 적지만 안 하는 것보단 낫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네. 이런 것들도 관심 갖고 보시면서 뭐 전국의 모든 분이 전국 모든 지역 할 수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정말 부동산이라는 게 정부 규제나 정부 정책을 따라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정부 규제가 해제된다. 그리고 새로운 또 변화가 생겼다. 이런 부분도 꼭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혹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네, 네. 지금 뭐 장기적인 주택 매매 가격 변동률 이런 거를 좀 분석해 보면요. 이렇게 급락의 시기가 좀 오랫동안 가는 것도 지금이더라고요. 그래서 뭐 급하게 지금 이 시기에 내 집 마련을 할 필요는 없지만 주택을 매입하기 적기는 사실 올라가면서 정책 규제가 막 되는 때보다는 지금처럼 가격이 좀 떨어지면서 네. 규제가 어느 정도 완화됐을 때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내년까지는 분위기가 계속 이어질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시기에 좀 이런 유튜브, 매일경제에서 하고 있는 유튜브도 많이 보시고 부동산 뭐 임장도 좀 많이 다니셔서 시간이 그래도 좀 길게 남아 네네네. 있습니다. 이 시기에 아직 내 집 마련 못 하셨고 내 집 마련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그 기회로 이 타이밍을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집 마련을 원하시는 분들은 꼭 유튜브 계속 봐주시고요. 위원님도 다음에 한번 모셔서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